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역사적인 만남, 북미 정상회담은 70년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고 평화의 시대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미 유권자 51%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잘했다고 답했고 39%는 핵전쟁 위험을 낮췄다고 답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며 한반도 평화 관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대화가 오갔던 북미 정상회담. 두 정상은 공동 합의문을 통해 북미 관계의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단계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이 놀라운 효과를 거둬 북미 군사적 대치와 북한 핵 개발 사이클을 끊어냈다고 평가했지만 북미 수교 등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과거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의 회담에 비견하며 지속적인 긴장 완화가 가능할 경우 동북아시아 외교 틀을 새롭게 바꿀 수 있겠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점을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등도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변화를 약속했지만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후속 회담을 언급한 만큼 북미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번 회담이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바늘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허위 시민권 취득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는데요. 부정사유가 발견되면 시민권이 박탈됩니다. 조사 대상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허위 시민권 취득자를 조사하고 시민권 박탈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 중이라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리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후 가짜 신분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재검토하고 혐의가 확인된 케이스는 법무부에 전달해 민사법원에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됐지만 신설 부서가 설치된 후에는 조작 가능성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LA에 본부를 두게 될 새 부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현재 조사 대상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9월 발표된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되거나 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 31만 5천 명의 지문 기록이 신원 확인을 위한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0.25% 기준금리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석 달 만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제로금리 이후로는 7번째 금리 인상이기도 합니다. 연준은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을 필두로 2016년 12월과 지난해 3월, 6월, 12월, 올해 3월까지 모두 6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시장은 올해 3월, 6월, 9월 등 최소한 3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특히 연준은 올 하반기 기준금리를 2차례 추가 인상해 올해 모두 4차례까지 올릴 가능성을 시사해 세계 금융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시에서 내년 7월부터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시행 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스티로폼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만큼 환경 보호 차원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코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용 금지 대상 품목은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와 포장용 스티로폼이며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뉴욕시는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 위반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연수익이 $50만 미만인 비영리 단체나 스몰 비즈니스는 뉴욕시 소기업 서비스국에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소기업 서비스국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 톤가량의 스티로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2019 회계년도 예산안 891억 5천만 달러로 합의됐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반값 메트로카드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어제 반값 메트로카드 시행 예산 1억 6천만 달러를 포함해 89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2019 회계년도 뉴욕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시행이 확정된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은 신청자에게 메트로카드 구입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내년 초부터 반값 메트로카드가 시행되면 연반 빈곤층 이하의 저소득층 80만 명이 연간 $700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은 공립학교 지원 등 교육 예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프리킨더 같은 3세 무상교육에 2억 100만 달러를 투자해 2022년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공립학교에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1억 5천만 달러, 도서관 지원 예산 6천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뉴욕 시형 아파트 난방시설 개선에 2억 달러,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1,030만 달러 등을 지원합니다. 뉴욕시의 특목고 입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러싱에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안 학부모들이 합류해 반대 시위를 펼쳤습니다. 주요 정치인들도 시험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특목고 입학 시험 폐지를 추진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플러싱 머레이 힐역 앞에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와 아시안 학부모들이 모여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한 특목고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특목고 입학시험 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62%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안 학생 비율이 30%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이것은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목고의 거의 60%가 아시안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그 농구나 아니면은 풋볼 같은 데는 다른 민족이 훨씬 많고 아시안이 많은데도 그거는 그냥도 이거를 하는 거는 당연히 불법이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시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특목고 진학은 아시안 학생들에게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중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는 내신 결과로 입시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토비엔 스타비스키, 론킴,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등 뉴욕주 정치인들도 특목고 입시 시험 폐지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안 학부모들은 온라인 청원운동과 시위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키워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의회의 한인 비영리 단체 지원금 규모가 3배나 급증했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8곳이 총 $69만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의 2019 회계년도 지출 예산안에 따르면 한인 비영리 단체 8곳에 68만 9,910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같은 지원금 규모는 전년도 27만 6,910달러보다 무려 150%가 증가한 것입니다. 시의회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로 26만 910달러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가정상담소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4만 7,500달러를 수령하게 됐고 뉴욕 상록회는 10만 달러가 많아진 11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이어 퀸즈 한인회 2만 달러, 대뉴욕 한인복지회 12,500달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12,500달러, 가정문제연구소 5,000달러 등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반면 민권센터는 2,000달러가 감소한 21,500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한인단체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원한 시의원으로는 퀸즈 프레시메도우를 포함한 24선거구의 로리 랜스맨 시의원으로 8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플러싱을 포함한 20선거구의 피터구 시의원이 6만 9천 달러, 그 다음으로 베이사이드를 포함한 19선거구의 폴 벨론 시의원이 5만 5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를 둔 커리 존슨 뉴욕시 의장도 5만 달러를 한인단체에 지원했으며 베리 구러덴칙 시의원도 2만 2,5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팰리세이드 파크 거리 축제가 어제 K-팝 꿈나무들의 공연과 함께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가한 한인 업체들은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면서 상가 활성화를 기대했고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한인들 또한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거리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거리 축제는 의류부터 화장품, 음식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쪽 부스에서는 간이 피부 측정 센터를 개설해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피부 측정을 해드리고 그 측정 따라서 저희가 스킨케어나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행사를 주최한 펠팍 상공회의소는 올해에도 성공적인 행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거리 축제 행사는 각 가게마다 거리 축제 기념 특별 할인들 하고 있습니다. 왕창 세일 또 그리고 공짜 선물 대잔치. 그래서 각 스토어마다 21주년 기념, 25주년 기념 세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7년에 처음 시작된 거리 축제는 매년 봄, 가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펠팍 거리 축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이어지며 내일 오후에는 K-팝 꿈나무들의 공연이 타운홀 앞에서 개최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5개 나라가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만큼 인명피해가 큰 나라는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31만 명이 총기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총기협회 회원은 꾸준히 늘어 500만 명, 전국에는 맥도날드 체인보다 더 많은 5만 개 총기 판매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총기란 스스로 역사를 개척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법적으로도 무기 소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최근 총기 규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을 갖추게 됐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